여러분, 지금까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에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다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외되는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차 소비 쿠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고 신청률은 지역별로 97에서 9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대구와 울산, 전남, 인천, 경기도를 포함해서 많은 지자체가 98%가 넘었고 서울도 97.56% 이상이었습니다. 전국 신청률이 약 98.2%로 약 4,969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총 지급액은 약 9조 8억 원입니다. 카드 사용률은 약 78.7%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참여한 만큼 사용처 분석도 흥미로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식이 30.4%, 생필품이 30.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생필품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68세 박은정 어르신은 1차 쿠폰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시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해 자녀와 손주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3세 김정자 어르신은 쿠폰을 이용해 동네 약국에서 혈압약과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약값이 은근히 부담됐는데 이번 쿠폰 덕분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필요한 약을 챙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쿠폰은 단순한 소비 수단을 넘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는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제외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 기준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502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2인 가구는 약 825만 원, 3인 가구는 약 1055만 원, 4인 가구는 약 1280만 원을 넘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대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분이 각각 월 400만 원과 450만 원을 번다고 하면 합산 소득은 85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선인 82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 2차 쿠폰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같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소득 상위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인 65세 은퇴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한 달에 약 5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넉넉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월 502만 원을 넘기 때문에 역시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처럼 소득 기준은 체감과는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재산입니다. 아무리 매달 버는 소득이 적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택 보유 기준과 금융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 기준을 보겠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시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5억 원 정도인 아파트라면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은 한 채뿐인데 왜 제외되나 하는 억울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높은 지역, 특히 서울 강남이나 일부 대도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생활이 여유롭지 않아도 기준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란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같은 수익을 말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고액 자산가로 간주되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강남에 사는 62세 박연자 씨를 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월급 소득은 거의 없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약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었습니다. 생활비로 쓰다 보면 남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박 씨는 나는 은퇴자라 고정적인 월급도 없고 생활비가 빠듯한데 금융소득 때문에 제외되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금융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더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여유로운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정한 선을 정해 그 선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맞추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50대 자영업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 자녀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1차 쿠폰으로 일부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 같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일반 국민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때 15만 원을 받았으니 합산하면 총 25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에 농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1차 때처럼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자동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대상이 될까, 아닐까 헷갈려 하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선을 넘어가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와 계산이 복잡해 일반인들이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60대 자영업자 최병호 씨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차 때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신청하다가 잘못될까봐 그냥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2차에서 안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상위 10%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지만 나머지 90% 국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일반 국민 1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제외 대상은 아닌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식비,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절실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든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